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꼭 가야 하는 곳이지만 요즘 같을 때 가기 꺼려지는 곳, 바로 이 결혼식, 장례식장일 겁니다. 경기도가 어제 결혼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2주간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해당 업계와 예비 부부들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코로나가 경기도만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노원구가 지난 4월에 이어 2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자체 부담금으로 95억 원 규모입니다. 서대문구 지역사랑 상품권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90억 원 발행 완판에 이어 최근 판매된 추가 20억 원도 당일 모두 판매됐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8월 말까지는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됩니다.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진열대에서 번개탄을 숨기는 마포구의 희망 판매소 사업을 정작 마트점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해서 점검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3차 등교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오늘까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최근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에 이어서 접촉자들의 N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예.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1,541명입니다. 어제보다 38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72명입니다. 어제보다 1명 더 늘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876명입니다. 어제보다 14명 더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4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해외 접촉 관련이 28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별 산발이나 주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181건, 이태원 클럽 관련이 133건 등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N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3차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요? 네, 내일은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의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네. 이번이 3차 등교입니다. 교육부는 오늘까지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합니다. 또 오는 14일까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학원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고요. 방역 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8일 학원에 대한 방역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학원 사업주나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일 1회 이상 종사자의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의 퇴근 조치에 대한 대장 역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출입자 명부 관리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요. 방역 관리자 지정을 비롯해서 수업 전후 실내 소독에 대한 대장 작성과 강의실 내 수강생 간 거리는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용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과 차량 운행 전후 소독에 대한 대장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되자 지자체들의 관련 예산 편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4월 52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부담금 95억 원을 추가로 마련한 겁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의회가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2차 추경 예산은 95억 원 규모, 노원구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모두 21만 4,228가구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총 1,429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와 시비를 뺀 95억 원은 지자체 부담금, 노원구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1,429억 준 우리 노원구 구비 분담금 6.6%인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구 의회는 서기팔 위원장 등 모두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곧장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구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2차 추경안은 진통 없이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정해후 재개된 본회의에서도 2차 추경안은 의원 전원 일치 속에 최종 의결됐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이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차 추경의 세부 항목은 긴급 재난지원금 94억 8천만 원, 접수창구 인건비 780만 원 등입니다. 한편 노원구 의회는 오는 9일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올해 1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지금까지 90억 원을 발행했는데 모두 완판됐습니다. 인기 비결은 뭘까요?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마트.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들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률도 높아진 겁니다. 제로페이 나왔을 때보다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나오면서 결제 금액이 늘었고 최근에 진행했던 재난지원금 통해서 더 결제 금액이 많이 늘었고요. 모바일 상품권은 한 전체 결제 금액에서 한 5%에서 15% 정도 일마다 다르긴 한데 그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확대됐고 자치구가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면서 이용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다 보니 사용이 편리하고 잔액 확인이 쉽다는 장점도 한몫했습니다. 이제 충전을 해놓죠, 조금씩. 할인해주니까. 아직 안 되는 데가 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데 나는 주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 이용하려고 한 거니까. 이처럼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늘면서 지역상권은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평입니다. 특히 영세상인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데 지역상품권의 경우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죠. 우선 수수료가 안 빠져나가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매일 한 2-3건 이상은 최소한 2-3건 이상 매출이 나와요. 한편 서대문구에서 지금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 90억 원어치 판매됐고 최근 판매된 추가 20억 원은 판매당일 완판됐습니다. 서대문구는 다음 달에 지역사랑 상품권 6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불안해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가 판매를 하지 않죠. 구조땡에다 놓고 묻는 사람한테만 팔고. 희망 판매소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사고를 막겠다며 서울시 각 자치구가 앞다투어 진행한 사업입니다. 번개탄을 진열대에서 치우고 사용 여부를 물어본 뒤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희망 판매소 사업의 실태, 보도자료 팩트체크를 통해 짚어봅니다. 지난해 9월 마포구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지역 내 39개 유통매장에서 불을 피울 때 사용하는 번개탄의 진열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번개탄을 진열대 이외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두고 판매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이 지난 지금 번개탄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을까? 매장들을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내의 한 중소마트. 생활용품 코너로 가니 번개탄이 바로 보였습니다. 인근의 다른 매장에서도 번개탄을 진열대에 두고 판매하고 있는 상태. 번개탄을 매장 통로 등에 박스에 두고 판매하는 곳도 허다했습니다. 번개탄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판매하는 곳은 그야말로 찾기가 어려울 정도. 사업에 참여한 매장 수십 곳을 다녀봤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번개탄 있어요? 네, 여기 나가시면 있어요. 의자 있는 집에. 우리가 그거를 진열 안 되고 매장 안에서 어떤 보관할 때가 또 없기는 하잖아요.
보도자료가 배포됐을 당시 찾았던 매장의 상황은 어떨까? 진열대 깊숙한 곳, 번개탄을 찾거나 꺼내기 힘들었던 6개월 전과는 배치된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진열대 앞쪽으로 번개탄 자리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이게 위치가 좀 바뀌었는지. 그거는 진열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진열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위치가 바뀌어요. 한편 그는 번개탄의 진열 방식 이외 판매 방식도 바꾼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이 번개탄을 요청할 경우 가능한 한 점원이 구입 목적을 확인한 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번개탄을 직접 사봤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매장 5곳에서 각각 2장씩. 하지만 어느 곳 하나 사용 목적을 물어보는 곳은 없었습니다. 사용 용도 같은 거. 이거 저희가 딱히 물어보고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따로 이렇게 배달받은 건 없거든요. 네, 이거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뭐 사용 이런 거. 심지어 매장 관리자나 점포주가 희망 판매소 사업 자체를 모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들어보려고. 여기 학교 주변이라 그 식품 같은 거 불량품이나 이런 거 안 파는 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길래 현장의 상황이 이런 걸까요? 일부 점주 등을 통해 사업 참여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자리 바꾸라는 얘기는 구청에서 따로 안 했는데요. 사용 용도가 어디세요? 그렇게 물어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번개탄도 원래 저희 위치였어요. 처음부터 바꾸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구청에서. 구청에서 중고 같은 거 같은데 특히 그거 판매할 때 어떤 지진 같은 거가 있는 건 없었어요. 번개탄의 진열 위치를 바꿔달라는 요청도, 번개탄을 판매할 때 사용 여부를 물어봐달라는 요구도 없었다는 것. 다만 주위에서 판매해달라는 부탁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치구는 희망 판매소 사업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판매자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고 형태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조항이냐, 법으로 뭐 정해졌냐, 이 정도만 하면 돼.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권고인 거고 캠페인 취지인 거지 법적으로 이거를 숨겨놔야 된다 이런 그 분들한테 이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번개탄의 판매 방식을 바꾼다는 희망 판매소 사업. 그럴듯한 사업으로 포장은 됐지만 현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업 참여 방법조차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고 방법을 모른 채 점주들은 사업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가 별반 다를 게 없는 현재의 상황. 판매자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 캠페인성 사업이라지만 형식에만 그쳐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서울 중심적 명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오늘 9월부터 수도권 제1순환선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약 30여 년 만에 달라지는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잇는 128km 길이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1991년부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명칭이 사용됐지만 수년 전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로 이름을 바꾸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2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지금 건설 중인 거 아시죠? 네. 제2 순환고속도로는 있는데 제1 순환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그거 어디 갔습니까? 그게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아닙니까? 저 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국토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 외곽순환선이라는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명칭 제정 30년 만입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수도권 제2순환선과의 노선 체계를 감안한 것으로 표지판 교체와 정비 작업은 이달 초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은 두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이 기간 동안 도로정보 표지판과 미디어, 내비게이션 노선명 표출 등의 홍보 활동이 진행됩니다.
9월 1일부터는 변경되는 수도권 제1순환선이라는 명칭만 사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상인들에게 부과한 1.3배의 가산금. 결국 공단이 가산금을 철회했습니다. 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사실은 법 위반 여부를 두고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가산금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2일 공단이 공문을 통해 마포 농산물시장 상인들에게 가산금 부과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상인 번영회를 비롯해 구의회 그리고 관리 주체인 구청의 요청을 공단이 받아들인 것. 공식적인 이유를 상인 구제 차원이라 밝혔지만 가산금 부과의 법 위반 여부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결정이 됐을 텐데 다음 달에 나갈 때 그만큼 제하고 이제 고지서가 나가는 거예요. 한편 공단은 가산금 철회 방법에 대해서도 공지했습니다. 전체 116건 중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74건은 부과 자체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42건에 대해서는 환급 없이 4월과 5월 임대료 부과분에서 감액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뭐 당연한 거고요. 법리적으로도 맞고 정말 뭐 상황에서도 법리가 혹시나 틀리다 하더라도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한편 가산금 철회와 관련해 공단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공단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실무진 교체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최근 자치구마다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노원구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보니 26%가 줄었습니다. CCTV 확대 설치와 범죄 예방 환경 조성 효과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말 새벽 노원구 상계동의 한 상가 앞에 남성 한 명이 서성입니다. 이 남성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다른 남성과 만납니다. 돈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담배로 보이는 물체를 나눠 피웁니다. 이 광경을 유심히 관찰하던 노원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 직원. 대마초 거래 현장이라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마약 거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길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좀 의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담당 직원이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방범용 CCTV가 범죄 예방은 물론 검거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전체 CCTV는 1990대, 노원구청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 직원 34명이 24시간 매일 눈으로 지역 곳곳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는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일반 주택가에 보안 등과 반사경, 가스관 방범덮개 7천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노원구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5,312건에서 3,935건으로 26% 감소한 겁니다. 한 5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한 1,400건 정도 줄었고요. 특히 2014년에 비해서 절도,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절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43% 정도 줄어드는 그러한. 구는 무인 카메라는 확대 보급하고 CCTV 관제센터도 세 단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청과 경찰, 주민이 함께하는 방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일상 속 이야기를 담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 속 기자가 되는 강동구 마을기자학교 현장에 박영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실에 기반에서 스트레이트형으로만 단단히 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약간 이렇게 모양을 갖춘 삐처 기사에 많은 기사를. 기사 분석이 끝나자 취재 현장에서 맞닥뜨릴 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이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취재할 때 그 괴리는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나는 어떤 주제가 어떤 의도로 하려고 했는데 취재를 하다 보면 전혀 다른. 기사 쓰기에서 현장 취재까지 주변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낼 상상에 수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마을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저만 알고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좀 따뜻한 얘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마을 기자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을 기자학교가 문을 연 것은 올해 초. 주민이 기자가 되어 마을 곳곳의 일상을 포착하고 작지만 소소한 우리네 이야기를 이웃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을 기자단이 꾸려졌습니다. 강동구 각 지역에서 주민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적인 보도문 작성부터 사진 촬영까지 4주간의 기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이런 것 이전에 마을 사람이거든요. 마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훨씬 더 좋은 눈으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교육을 수료한 마을 기자단원 주민들은 별도의 기획회의와 취재 활동을 하며 강동구청 블로그와 웹진 등에 직접 쓴 기사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강남구는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스마트 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시스템은 더 강남 앱과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앱 패스를 연계한 것으로 출입자 파악이 어려운 노래 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에 설치된 QR코드 등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관리합니다. 최초 1회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QR코드가 설치된 시설에 추가 정보 없이 스캔만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에만 활용되고 4주 후 자동 파기됩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지역에 따라 천둥과 돌풍 등 짓궂은 날씨도 예상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